네, 안녕하세요. 예, 이명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가는데, 바로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 글자도 못 쓰고, 모의고사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풀이에서 바로 모의고사로 가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원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 전에 치얼업 1 과정과 문제풀이 뒤에 치얼업 2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치얼업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치얼업 2에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가면 이 암기가 탄탄해진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이 학원의 커리큘럼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치얼업 1, 문제풀이, 치얼업 2, 그리고 모의고사, 이 순서를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치얼업 1에서 뭘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세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장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문장 전체를 나중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거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다가는 마음만 아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문장의 핵심 키워드와 그리고 대상과 사유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기억의 방해 개수,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과정을 레벨 1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예상 문제도 할 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몸에 근육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레벨 1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레벨 1보다 더 높은 문제풀이 다음에 레벨 2가 있거든요. 그 레벨 2에서 많이 실력을 다지고 드디어 테스트로 들어가는 게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웰페이스 학원에서 이 커리큘럼을 이 학생들의 좌절감을 줄이고 실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아주 특수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가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레벨 1에서는 특별히 매일매일 평가합니다. 일일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 평가가 또 있어요. 계속 씁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쓰고 평가받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 또 중요한 부분들, 그걸 요약해서 또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초반이 매우 중요한데, 레벨 1 과정에서 초반에 좀 힘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오히려 편해지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수험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레벨 1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은 아주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1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웰페이스에서 관세법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이고요. 치얼업 관련해가지고 치얼업 이번이 1차 치얼업일 거예요. 치얼업 1차 치얼업인데, 이 치얼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을 쭉 해오면서 지금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수업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왔어요. 이런 기조를 살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 노트를 활용하는 법이랑 같이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령집이랑 목차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치얼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치얼업 부분에서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업이 뭐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치얼업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강의가 메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강의는 메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 답안 작성이죠. 답안 작성에 대한 경험을 좀 일찌감치 해주고자, 그러니까 좀 25점 분량, 20점 분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답안 작성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치얼업이고요. 당연히 멘토링이 같이 섞여 있겠죠. 자, 그 다음 수업 방식입니다. 다른 과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릅니다. 관세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수업 방식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자세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틀 잡는 것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틀 잡는 거를 한 30분 정도를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별로 30분. 자, 틀은 어떤 식으로 잡냐면은 예를 들어 1장부터 2장까지가 범위다 라고 했을 때 절에 대해서 논리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진행됩니다. 흐름이 이런 식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절뿐만 아니고 관도 있을 거예요. 관까지도 포함이 된 거겠죠. 이거 플러스 조문의 흐름까지를 틀 잡는 시간으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의 흐름까지라고 했을 때 조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그 조문의 내용까지 가는 것이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조문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16조, 17조, 18조, 19조가 있다.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납세 의무자가 어렵죠. 예, 이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쓰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만 몇 개를 뽑을 거예요. 그 몇 개는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주제별로. 만약에 주제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주제 안에서 주제를 나누기도 할 거고요. 어쩔 때는 주제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9조를 뽑아온다 라고 하면은 19조에 문장뼈대 잡는 거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예, 문장뼈대, 주어하고 수어, 그리고 각 항이 있을 건데 이 항의 주어, 수어를 다 숙지를 한 다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체크를 하고 조건까지 다 넣는 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수업에 할애를 할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조그만한 범위에 할애를 함으로써 수업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한 60%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에 탁송품 특별통관, 지금 아직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두 문자들은 제가 목차 노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올 거예요. 제가 이것들은 전부 다 수기로 썼는데 이제 수기로 쓰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워드로 치는 게 괜찮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일단 샘플을 수기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근데 워드로 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손글씨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목차노트에다가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A4 용지에다 활용하신다든지 이 샘플은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저의 목적은 이렇게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목차노트에 이런 식으로 틀을 잡고 이거를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법의 다른 조문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색깔이 다르게 쳐져 있어요. 색깔이 2가지, 3가지네요. 3가지. 거의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될 건데, 보시면은 주어, 수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이거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넣는다 라는 기존까지의 수업 방식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자세입니다. 시험을 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멘토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시험 채점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쓰다가 이거 나 너무 개판으로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걸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관계도 없고 나는 절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소리도 다 써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한 자세를 모의고사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 자세는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지간하면은 빼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수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항상 똑같은 자리, 사람이 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시간을 맞춰서 시험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조성이에요. 자, 그 다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답이라고 하는 거죠. 피드백. 내가 잘못 쓰거나 아니면은 모르고 못 쓰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는 것, 모르는 것.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느끼는 거 있죠? 틀렸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근데 내가 봤는데 아예 모른다. 그것만 모르는 것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모르기 때문에 개념부터 새로 쌓아야 되겠죠.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쌓아야 되는데 아는 것에 대한 장치를 둬야 되겠습니다. 장치를 두기 위해서는 얘가 개념 형태인지 아니면 암기 형태인지에 따라서 나누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념 형태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암기 형태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얘를 다음에 까먹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두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제가 시험을 하나를 얘기 안 했네. 출제. 자, 출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률에서 나옵니다. 제 출제 스타일은 지금 치얼업 1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이 한 70%, 나머지 30%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아니면은 복잡한 개념 요 정도 위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0%에 대해서 못 썼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도 못합니다. 예, 하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만 잘해도. 그렇죠? 자, 나머지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저는 내지 않습니다. 저가 내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선생님도 낼 수 있어요. 네, 다른 선생님 낼 수 있어요. 위원회는 안 냅니다. 저는 위원회 안 냅니다. 위원회는 치얼업 1 끝나고 그 다음에 치얼업 1 끝날 때쯤에 제가 위원회 특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특강이 끝나면은 문제풀이 치얼업 2로 가면서 계속해서 위원회를 복습을 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는 어느 정도 잡아가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과정, 이번에 치얼업 1 과정에서는 기재사항을 내는데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기재사항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감각을 갖는 거예요. 감각을. 기재사항이 이런 식의 내용이면은 기재사항이 어떤 느낌이 나오는구나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게 치얼업 1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얼업 설명은 끝났고요. 치얼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화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요 치어러 과정을 이제 계획을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요거부터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하죠. 근데 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것들은 호혜 용어도 다 하지 않았지. 중요한 거죠. 중요한 호혜 용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주구정을 했다. 근데 이제 주구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한 90%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소호주가 했죠. 소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 이제 뭐 거의 이것도 한 90% 정도 했을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걸 위주로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류가 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주 규정 그리고 이제 호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3일 이내 끝내라.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한 달 이내 끝내라. 어떤 것들은 첫눈 내리기 전에 끝내라.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얘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좀 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7월 달하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따라오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했었던 것 중에서 총설 같은 것들을 했을 건데 이게 이제 해서서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 50% 정도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뭘 하냐?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요때는 이제 핵심 기본 이론 기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 학원 처음 와가지고 4년 전에 왔나? 아무튼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과정 했는데 요때 이제 강의를 되게 오래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요청하기를 이제 요때는 제가 이제 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한 주에 2시간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월요일 날 할 거예요. 그 월요일 날 해가지고 19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요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플러스를 해서 적어야 되는지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해당한 주규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한번 언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3월달, 1월달, 첫눈이 내린다. 이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요것도 이제 주규정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총설에서 50% 안 했잖아요. 요 내용도 나머지 50%를 이제 요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학원에다 뭘 제공하냐면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괄호 넣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은 내용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체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학원에 드리면은 학원에서 여러분들 이거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작성하게 되면 학원에서 채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달까지 이제 요건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때까지는 정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난이도 높여가는 것이고, 11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아마 그 조그만 교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에 껴느냐 지금 학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재를 압축 정리 교재를 어디다 할까는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최소한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내용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 이 2달 동안 이제 한 번 회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비춥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험 많이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1, 2, 3, 4 여기까지 한 번 보는 겁니다. 한 권. 그리고 이제 요때 한 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저랑 같이 두 달 동안 몇 번 본다? 책을 2번 보는 거, 2번. 왜냐면 2달 동안 한 번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서 2달 동안 예전에도 학원이랑 나 뭐라 하더라고. 왜 2번 하냐? 아니 내 마음이잖아. 그죠? 아니 이제 2달 동안 책을 2번은 봐야지 한 번을 본다? 너무 조금 보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기 싸움인데 우리 시험은 많이 보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자 여기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밖에서 저분들은 지금 뭐냐면은 그때 지금 내일 시험 오면은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볼 수 있게 이 책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지금 그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시험 한 달 남지. 그러면은
한 6시간 만에 한 권 봐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저랑은 2번 보는 겁니다. 2번. 2번 보는 거야. 1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 1순위 핵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때 저랑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볼 겁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대로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조그만 교재는 이때 또는 이때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는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있잖아. 자료 욕심 있는 분들. 자료 욕심 있죠? 있다고 하세요. 알고 있어. 자료 욕심 있는 거,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면은 되게 뿌듯하고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분들 있잖아. 인정해. 제가 다 드릴까요? 다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 저 그 몇 기가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학원에다가 다 달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프린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요거를. 근데 많겠지. 그러니까 다 드릴 테니까. 근데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안 할까 봐. 나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드리는 거야. 내가 자료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드려도 이거 거기에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를 날릴까 봐. 그래서 보다 이런 것들은 학원에다 드릴 테니까 프린트 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새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릴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랑은 해당 교재를 2달 동안 2번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2시간 잡았는데 약간 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시부터 하는데 조금 9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이제 누가 지체마시고 깔끔하게 내용 정리하시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2순위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당하는 규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확실히 정리하세요. 뭐다? 핵심 이겁니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암기가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과정을 담당하게 될 임형철 관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세일표 취업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수강 대상 인원은 기본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1회 강의이고 주 1회 보통 2시간 정도의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관세일표의 주기정리 대략 400여 개 넘게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중요한 거를 보셔야 합니다. 중요하다는 내용은 당연히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먼저 접근하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식으로 공부하셔야지만 짧은 기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 수업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세일표 과목은 워낙에 좀 중구난방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또 어떤 흐름이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먼저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는지 문제 유형이라든가 출제 방법, 출제 방향 같은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은 맞췄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와중에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또 조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또 간단한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먼저 봐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만 먼저 보시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신 다음에 그게 되신 분들만 이제 나머지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나중에 이제 가을에 문제풀이반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겨울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이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정관사입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의 그 강의 커리큘럼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4, 5, 6 한 6월달 끝나가니까 그 다음 커리큘럼엔 7, 8, 그러니까 치얼업 레벨 1이죠.
치얼업 레벨 1이라 쓰고 심화 과정이라고 읽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졌다라는 첫 단추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우리가 4, 5, 6 지금 이때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요때에는 최대한 이해 베이스로 가자. 이게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암기는 어차피 개차반입니다.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해를 일단은 선 이해 최대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여력이 되면 암기를 사이드로 가져가는 겁니다. 암기 이때 시작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해를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 7, 8월에 우리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때에는 기본 이론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이때 우리가 기본을 배웠으니까 요즘 사례형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기본 사례만 배웠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사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는 와서 기본 심화 사례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주당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 1회고 2시간 내지 3시간 수업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할 건데 그거 조금 이따 치얼업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요때에는 심화 사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본격적인 암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암기는 계속돼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가는 날까지 유예생 돼서 진짜 합격 노리고 들어가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 될 거다. 이때 문제풀이 과정이 또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실제로 어떻게 푸는가, 관세평가는 문제 푸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 푸는 요령 플러스 답안 쓰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방법 그리고 대체평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유형화하는 내용을 이때 배울 거고요. 11, 12월 때는 이제 치얼업 레벨 2라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 당연히 플러스 암기는 여전히 병행이 되고 이때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써보는 그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예요.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 어떤 컨텐츠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사례, 조금 어려운 사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아실 건데 이 어려운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험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대법원 판례 이런 것까지 어디서 나오든 간에 다 맞춰라 라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물론 그 목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플러스 멘탈 폭파 방지 요거다. 그것까지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이. 왜 그러느냐? 최근 문제가 그 단순 문제에서 다시 과거처럼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례형 중에서도 이제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탁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내가 맞추리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앉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잠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총 4문제가 나오고 30문제 2개,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쭉 준 다음에 어차피 유형은 똑같아요. 분량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음 1 해가지고 뭐에 대해 답하시오 하고 상세물음 1, 2 뭐 써봐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10점. 그 다음에 물음 2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오 10점 한 다음에 요거 판단 요거 판단 요거 판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 이게 20점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소해하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지엽적인 판례 끌고 와가지고 그 전체를 써봐라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미친 척하고 예전에 아디다스 대법원 판례 낸 것처럼 통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미친 출제자가 나오면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전체를 묻는다기보다는 이 앞에는 기본을 묻고 30점짜리로 가정을 하면 요 마지막에다가 10점 혹은 5점 내지 10점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파트를 따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다 몰라도 여기를 날려먹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어려운 거네? 그러면 앞에 것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려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려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봤는데 정말 지엽적인 구석에서 나왔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오케이 일단 내가 어려운 문제 많이 봤었으니까 굳은 살이 박힐 거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도 안 나왔어?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 다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든 썰은 풀면 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틀릴지언정. 그러면서 앞에 서술 잘하고 이것도 용기 있게 달려들어서 싸우겠죠. 이 문제와. 그것을 하기 위한 심화 과정, 심화 사례가 들어갈 겁니다. 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때 최대한 저를 활용하세요. 특히 현강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시기는 할 건데 이 7, 8월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요거만 공부하시라고 커리큘럼을 짜는 게 아니라 이때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 주 1회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7, 80% 조금 떨어져서 6, 7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이때 다시 한번 1페이지로 돌아가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와가지고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수업 끝나고 나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끝까지 이거 설명해 주세요. 나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수업은 2시간이라고 했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 따로 가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더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제가 또 애착이 생기면서 더 오히려 어디가 끝까지 이해하고 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해 못했죠? 하면서 그래서 이 양쪽으로 두 개 다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현장에 와서 저를 괴롭히시지 못하니까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막 질문 올리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한 많이 남기세요. 죄송하게도 제가 답변 피드백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빠르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핑계지만 이제 업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답변을 달거나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답변은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죠. 최대한 제가 수업 때도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글로라도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시간표는 있어요. 첫 시간에는 수출 판매 관련된 심화 사례 본다. 그 테이블이 쫙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단 복습하고 오는 겁니다. 수업 오기 전에 수출 판매 쫙 복습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심화 사례 조금 더 유연하게 쫓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수출 판매 미리 예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체크해 놓고 와서 수업 들은 다음에 끝나고 내가 체크해 놓은 거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이때 활용하신다면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얼업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개설이 되는 강좌다. 그리고 컨텐츠는 이런 녀석 이 목적이다. 이렇게 치얼업 레벨 1에 대한 컨텐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관세평가 맡고 있는 황성택 관세사입니다. 이번에는 7월, 8월 동안 치얼업 레벨 1 수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개강일은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론 완성 들으신 만큼 복습 좀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8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고 수업은 매 회차별로 약 2시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제 수업을 할 때 작년에도 보니까 2시간보다 조금 더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8회차에 걸쳐서 관세평가 총설부터 대체평가 방법까지 다 보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이제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작년에도 약 한 60에서 70쪽 정도의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드렸었고 그렇게 파일철에서 쓰실 수 있도록 처음에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 완성으로 기본서로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 기본서 회독을 할 때 이제 본인이 회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습 루틴을 잡아야 되는지를 저랑 같이 하면서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용 교재가 별도로 제공이 되겠지만 제 프린트물로 제공을 하겠지만 이거는 단순 복습용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본서 목차랑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서 설명드렸었던 암기식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수업은 복습용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각 목차별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목차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뭔가 암기식이 있으면 암기식도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할 거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본서도 지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목차만 보다가 저야 뭐 생각이 나니까 바로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책을 펼쳐서 양쪽에 펼쳐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활용해서 각 범위별로 기출문제를 제가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그거 쪼개놓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실제 모범 답안을 쓰거나 하는 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겠지만, 그 사례형 문제에서 결국에 관세평가는 일방법 적용 요건이라고 하면은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과세 여부 판단하는 거에서는 과세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결국에 OX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를 보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에는 국내 규정 위주로 암기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8주 일정에 따라서 우리는 1회독을 돌리지만 각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일단 수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복습 시간이 더 많을 거고, 우리 수업 진도랑 관계없이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썼었던 그 프린트물 교재인데, 목차를 보면은 파트 1이랑 파트 2가 우리 책의 우리 수업할 자료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목차, 기본서 복습 목차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기존에 이론 완성 때 했었던 수업을 돌이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범위별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 WCO 지침의 체크 포인트랑 그 다음에 제 책에 나와 있는 협의의 결정, 그 다음에 주요 판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도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복습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출 판매라고 하면은 수출 판매에 의의부터 시작해서 정의, 그 다음에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입구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 권고인 14.1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차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목차에서도 중간에 소목차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소목차에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판매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면은 고시 15조의 1항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암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여기 각각의 그 앞글자나 이런 걸 제가 수업 때 해놨던 거는 이렇게 각주로 달아 나갔고,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각주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주가 있다는 거는 그 아래에서 뭔가 앞글자를 체크할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서 저랑 한번 할 거고, 저랑 한 방식대로 이제 복습하실 때도 이론 완성 책 읽어 보시고 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툴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서 목차가 나와 있고요. 각 기출 문제, 각 범위별로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적용 요건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수출 판매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18년도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제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유추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18년도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50점짜리 문제였었는데 각각의 사실관계별로 각 범위에 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체시켜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건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했던 내용인데, 처분돈 사용의 제한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어떠한 숫자를 답안으로 내줘야 되는 거는 그러한 숫자도 여기에 답안에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연습까지만 이번에 해볼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더 하고 나면은 이 판단한 걸 기반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그 다음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WCO 지침 나와 있는 거 이제 결정, 그 다음에 권고 의견, 그 다음에 예해, 해설, 사례 연구,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연구, 이 순서대로 이제 각각의 그 체크 포인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협의의 결정 관련해서도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각각의 책에선 어디 범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이 내용만 보고도 이 협의의 결정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협의의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이 단순히 읽고 내가 이해했는지 그냥 본인이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툴을 활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회차 코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어쨌든 다들 이론 완성 끝나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체열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열업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가지고 일단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이하실무 전반적으로 이론이랑 협약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인 거고, 요거를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짧은 강의를 하고 강의랑 별개로
상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뭐 이게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저희 공부하고 있는 교재들을 그냥 압축해 놓은 자료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이 2시간은 잡혀 있는데 아마 2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시간 반에 2시간 가까이 하면서도 최대한 요약한 강의만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순 관사입니다. 자, 웹페이스에서 무역실무를 맡고 있고요. 자, 이번 연도 시험 기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최근까지 몇 년간 한 이론 비중이 10에서 2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연도 기출을 보니까 자, 웬걸 이론에서 정말 0%, 이론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이나 법규에서 거의 100%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합격을 노리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스타일, 공부 방법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만 하냐. 이론은 이제 거들 뿐이라는 거죠. 이론은 이제 협약을 위한 어떤 전초, 기초를 만드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고요. 협약, 이제 우리는 무역실무의 뭐 UCP, 인코텀즈, CSG 여러 가지 협약들을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치얼업 1에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은 인코텀즈. 자, 인코텀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시간에서 한번 쭉 훑고 오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의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나 엄청나게 장황한 내용들, 읽다 보면 질리고 읽기조차 싫어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우셨는데 이제 치얼업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축약해가지고 어디를 떨궈내면 되고 어디를 살려내면 되는지, 자, 무조건 그 장황한 것을 다 100% 답안지에 옮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고요. 어디를 떨궈내는지 요걸 갖다가 인코텀즈는 기준으로 삼아서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무역실무 그 어떤 파트보다도 다른 파트와의 연결성이 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C 조건에 운송 서류 요건이 있죠. 뭐 원본 전통을 제시해라, 뭐 선적일 이내로 일부대라, 통상적인 운송서를 제시해라, 그런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결성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 CIF나 CIP에서의 보험계약 체결 요건, 뭐 평판이 양호한 보험자, 그다음에 뭐 최소 담보, 최대 담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과 보험 파트에 있는 이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른 파트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주로 이제 인코텀즈를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코텀즈 자체의 실력도 올릴 수 있거니와 UCP나 다른 것들의 실력도 함께 올릴 수가 있어요. 무역실무에서 고득점이 나오려면 무조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합격자 중에 무역실무 고득점자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CISG. 자, CISG는 그 자체로 좀 완결이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CISG는 사실상 다른 파트, 다른 과목들과 연결돼서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CISG 자체 내에서 뭔가 출제가 되는데, 자, 이번 연도 시험처럼 뭔가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CISG에 산재해 있는 조항들을 묶어가지고 패키지화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간단하게 위험에 대해서 써봐라. 간단하게. 위험의 CSG의 위험 이전 규정 다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SG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배우셨지만은 조금 아리까리한 규정이 있긴 해요. 아직까지도 강의를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아리까리한 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도와 위험, 그게 이제 CISG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위험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업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이상은 CISG에서 뭐 헷갈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UCP 600인데, 자, 이번 실제 시험에서 17조가 나와버렸어요. UCP 600에서 17조가 뭐였습니까? 원본 서류 수리 요건이에요. 그 17조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 취급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UCP 600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든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 뭐 작년에 막 면책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UCP 600을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파내려가면서 정리도 할 텐데, 자, UCP 600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프로세스랑 결부가 돼 있어서 이 신용장 프로세스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신용장 프로세스를 UCP 600은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어려운 UCP 600 규정들 다시 한번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운송서류 수리 요건이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서류 수리 요건 방대한, 정말 방대한 이 수리 요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기도 할 것이고요. 이제는 19조부터 하나하나 다 보기도 볼 것이고, 또 완벽하게 이제 묶어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UCP 600은요, 여러분들 UCP 600에 조금 난해한 조항, 대표적으로 6조가 있습니다. 6조 난해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조도 있어요. 12조도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난해한 조항들을 심화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탐독을 할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MIA입니다. 그래서 이 MIA는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 저도 막 상담하면서 모의고사 치는 학생들 상담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학생들이 계속하는 고민, 도대체 MIA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고민이 왜 나오겠어요? MIA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MIA를 100% 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100% MIA를 숙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MIA 자체의 어떤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MIA를 여러분들께 각 조항별로 중요도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별 3개, 뭐 별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뽑아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MIA 공부 방법인데요. 자, 근데 이번 시험에 MIA 나왔죠. 이번 시험에 55조, 뭐 57조, 60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규정들은 MIA에서 다 중요하다고 꼽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MIA 중요한 내용들만 숙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또 스노우볼을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MIA의 어떤 좀 지엽적인 부분이 혹시나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요. 그래,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면 그래, 이거 출제가 됐으니까 내가 못 썼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거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MIA 자체를 잘 숙지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 수준의 레벨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요, MIA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MIA가 워낙에 방대해서 그 100% 다 숙지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MIA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하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공부법을 티어로 1에서 알려드리고 MI를 정복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웬만한 무효실무 협약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고, 티어로 1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